내년이면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지만 아직까지 도청 이전터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등 학교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는 입시교육을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안동 생활체육대축전의 장애인 종목 경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경기 진행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4차 순환도로의 터널 일대에서 테러와 화재 대응 종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를 포함한 교육과정 정상화를 강조하자 대구 지역 고3 교실에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학기 말 시험을 수능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육 과정에 따른 진도에 맞춰 공부하는 학교는 사실상 없습니다. 11월 초에 치르는 수능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진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8월 말에서 9월 초에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10월에 학기 말 고사를 치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이런 파행적인 교육 과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올해부터 수능 이후에 학기 말 고사를 치르도록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기 말 고사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능 이후의 교육 과정도 또 파행을 거듭하게 되는 이런 계속적인 파행적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직후부터 각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부담만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학교의 기말고사를 선택할지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선택할지 학생이 이제 고민을 해서 자기에게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진도를 다 마쳐야 수능을 칠 수 있는데 선행학습 없이 교육과정대로 정상화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야기하면 시험을 갖다가 12월 말은 늦추든지 두 번째는 시험 범위를 10월 말까지 배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 시험을 숙지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때문에 일부 학교는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고3의 2학기 말 시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정면으로 교육청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전대로 치를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시 편의를 내세운 대학의 입장만 반영된 수능 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강조하는 교육당국과 대학 입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일선 학교 사이의 갈등 속에 고3 교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빠르면 내년 말쯤 경북도청이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청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구시는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도청 이전터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발주해 도청 이전터에 국립인류학 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국립세계사 교육 테마파크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이제 여면서 그 연구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또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때문에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열린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간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테마파크나 박물관이 과연 대구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또 도시 활력 증진, 도심 재생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다음 달 도청 이전터 개발 계획에 관한 신규 용역을 또 발주할 계획인데 그 결과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와야 할 국책시설의 종류 그리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이제 공동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 이제 개발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도청 신청사가 완공되고 내년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최근 들어 유난히 많습니다.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대구 중리동에 사는 43살 김모 씨가 8살 난 쌍둥이 아들과 함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던 김 씨는 벌이가 좋지 않아 관리비가 넉 달가량 밀린 데다 6개월 전부터 아내가 뇌졸중을 앓게 되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 이제 치료비가 좀 많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수발 가고 또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애까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겹쳐가지고. 어제 오후 남구 이천동에서는 75살 유모 씨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말 남구 대명동에서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40대 여인이 2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럴 때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본인이 다가서 해야 되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는 다양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봐넘길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자살한다고 고통이 해결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최소한의 삶에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웃들이 없는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민간단체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가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대구 경북 6개 보의 각종 결함은 여전했고 구미보 인근의 역행 침식은 새롭게 발견됐다며 2주 뒤에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부산국토관리청은 보강공사만 하면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월성원전 1호기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월성원전 2호기도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해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측은 7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월성원전 2호기가 정비를 위해서 어젯밤 11시 50분부터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는 정비를 마친 뒤 오는 6월 26일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4차 순환도로 상인 범물 구간이 다음 달 개통될 예정입니다. 터널과 교량이 대부분이라 안전성을 두고 걱정이 많은데 오늘 테러와 화재를 가장한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뿌연 연기가 금세 터널 안을 뒤덮습니다. 화학구조대가 도착해 성분 분석을 마치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유독물질을 터뜨린 용의자들을 진압합니다. 터널에 갇혀있던 부상자들이 구출되고 폭발로 인한 화재 진압이 이뤄집니다. 급속하게 번진 연기와 유독가스를 빼내기 위해 이동식 배연기도 동원됐습니다. 터널은 공간적 특성상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번지고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터널 내에서는 협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대피로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대피로를 이용해서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 가운데 상인 박물관 구간은 총 길이 10.44km 가운데 절반이 터널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오늘 대응 훈련에서는 터널 내부의 차량용 우회로와 대인용 피난로, 소화시설과 배기시설, 유도 등에 대한 소방점검도 꼼꼼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렇다 할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상인 박물관 도로는 유난히 터널과 교량이 많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4차 순환도로 상인 법물 구간은 다음 달 중순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다음 달 안동에서 열리는 생활체육대축전의 장애인 대회 준비가 엉망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심지어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써야 하는 경기장도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도지사와 안동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 대축전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도 문화체육국장은 대회 준비 이상무라고 보고했지만 장애인 볼링 경기가 열릴 바로 이 건물 지하 1층에는 정작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장애인 화장실로 가야 하는데 그나마 무용지물, 공간이 좁아서 진동 휠체어는 문도 닫지 못하고 회전할 수도 없습니다. 70명의 선수가 참가할 볼링 경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비가 오면 비도 맞아야 되고 야외 화장실인데 불구하고 그 통로가 화장실 안이 너무 좁아갖고 일단 휠체어가 들어가서 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배드민턴 경기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참가 선수는 남녀 각 80명씩 160명인데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에 딸랑 1개뿐. 남녀 선수 160명이 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합니다. 남자 화장실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녀가 경기를 하게 되면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당구 경기장 화장실은 거의 흉내만 냈습니다. 남자 화장실엔 장애인 칸이 아예 없고 여성 화장실엔 장애인 칸이 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개념 없이 저를 만들었을까? 네. 이번 대축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는 600여 명. 경기장 편의시설이 이 정도라면 장애인 경기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미비하여 전국에서 우리 안동을 방문하시는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큰 불편을 초래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힘차게 대회 준비 이상무를 외치는 동안 장애인들은 이렇게 기막힌 경기장 시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전국에서 재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 도의원을 뽑는 경산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 8시 마감된 가운데 현재 경산 질량읍사무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경산 지역 27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전체 선거인 수 68,428명 가운데 13,363명이 투표해 19.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경산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배한철 후보와 기호 4번 무소속 박임택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이인근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는데 밤 10시를 전후해서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경북 외국어대학교 학생 40여 명이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 학교 폐쇄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학교 공금 사용과 관련한 경영진의 비리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일은 학교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정난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경영진의 방만한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포항 도심에 산불이 난 지 2달이 다 됐지만 새 집을 짓지 못한 채 불탄 집만 멍하니 바라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포항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포항시 학산동. 동네 곳곳에 새로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포항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린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 배관을 놓고 털을 이렇게 닦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근린공원에 무허가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다시 집을 짓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공원으로 지정된 건 1951년도입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건축 행위를 허가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 학산공원으로 지정된 야산 전체를 매입하는 게 힘들다면 집이 있었던 땅만이라도 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공원 지역 안 주택은 모두 15채. 내 땅이 있는데도 집을 짓지 못하고 월세방 신세를 지고 있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 땅에 내가 주장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무슨 권리를 못하게 하는지. 포항시는 학산공원이 장기 미집행 토지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공원법에. 왜냐면 어차피 공원이 개설되면은 그 건물들은 다 철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2천여만 원인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집장만의 턱없이 부족한 상황. 사유지 최소 매입이든 공원 고시 철회든 포항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경산 출신 3선의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로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경북 지역인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도 최경환 의원의 경쟁자인 4선의 이주영 의원과 짝을 이뤄 정책위 의장에 나서기로 해 경북 지역의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석 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내지 않은 차는 7만 1,000대, 미납 금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해마다 요금 미납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납 징수반을 통해 상습 체납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농가마다 사과꽃 개화 시기에 적과제를 살포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꿀벌 등 화분맥의 곤충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군은 꽃이 완전히 떨어지고 과실지름이 1cm 이내일 때 약제를 살포하고 주변 4km 이내의 양봉 농가에 사전에 알려서 양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교도소 갤러리인 화원 힐링 갤러리가 대구 교도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화원 힐링 갤러리는 달성군과 대구 교도소가 힘을 모아 교도소 인근 지역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개관 기념으로 수형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직원들의 작품을 전시 중인데 앞으로 지역 주민과 동호회의 각종 전시회에 무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입니다. 포스코에너지는 항공사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언행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데 대해 심적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성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경주시가 관내 저수지 440여 곳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곳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위험 요소가 확인된 9곳은 이미 정비를 마쳤고 사안이 경미한 14곳은 추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23곳은 경상북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종합감사 때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24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37% 줄이기로 했습니다. 삭제된 준비 자료는 교무일지와 출석 생활기록부, 학교 회계 예산처 등으로 나이스 기능 확장에 따른 사이버 시스템 활용으로 이 같은 준비 자료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되판 혐의로 48살 김모 씨 등 11명과 이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작물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